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준이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완전정복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실제로 출제된 시험 문제들만 골라왔는데요. 어떤 문제들이냐면 바로 표준교재 2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나온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총 이 문제는 85문제로 되어 있는데 우선 2탄에서는 30문제만 추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푸시면서 왜 이게 정답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표준교재 21페이지랑 61페이지 배운 내용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만약에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것은 어떤 노인복지의 원칙입니까? 1번, 독립의 원칙. 2번, 평등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존엄의 원칙. 5번, 자아 실현의 원칙. 정답은 5번, 자아 실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자아 실현의 원칙의 답이 될 수 있는 키워드는요, 이런 잠재력 개발, 자기 개발 이런 말들이 나오면요, 자아 실현의 원칙 그냥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여가 서비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자아 실현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문제 2번.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고, 그 다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 제공을 하죠. 자, 서비스 제공하고 나서 다음에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2번 서비스 기간 안내,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번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5번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정답은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가 정답이 되겠죠.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관찰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비스가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기간 안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 종료를 할 것인지, 1년, 2년 이제 마치고 나서 또 계속 할 것인지, 이제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3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1번 사생활이 보호된다, 2번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번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번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저렴하다. 정답은 4번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자, 시설 같은 경우는 단체 생활하고 아침, 점심, 저녁이 규칙적으로 시간마다 나오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가 장점이에요.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집이죠. 그러니까 제가예요. 제가. 여기는 여러 명이 살기 때문에 사생활은 보장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친숙한 환경도 역시 제가고요. 3번은 개인 중심도 역시 자기 집이잖아요. 제가입니다. 그리고 5번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재가급여보다 저렴합니까? 재가급여가 15%,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급여가 20%이기 때문에 더 비싸다 해야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4번.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3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4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 5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0%. 정답은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그렇죠? 방금 전 문제 설명에서 했듯이 이렇게 본인 일부 부담금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1번은 뭡니까? 제가라고 했죠. 제가 본인 일부 부담금이고요. 그리고 2번이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세탁, 3번 은행 동행,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3번 은행 동행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 분류 서비스 물어보는 거 필기 파트 5번 문제 고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신체 지원도 있고요, 뭐 개인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정서 지원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번 고용보험, 2번 국민건강보험, 3번 국민연금보험,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1번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실직, 그리고 또 노동자, 근로자의 임금, 급여 내용에 대한 글들이 나오면 고용보험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뭐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 직업의 향상을 꾀한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또 고용보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국민건강보험은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죠? 뭐 국민의 건강 증진, 또 그리고 보건 향상, 국민보건 향상, 그리고 뭐 치료, 질병 예방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죠. 3번 국민연금은요. 네, 국민의 노령, 그리고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급여함으로써 그리고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한다 이런 말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국민연금보험이 되겠죠. 4번은 산업재해보상이죠. 산재는 뭐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근로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됐을 경우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법입니다. 그럼 5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하려고 지금 요양보호사 따려고 하잖아요. 그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이제 혼자서 어려우신 그런 노인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보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공적 부조와 관련된 내용 있죠. 그거를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참고라는 표 꼭 외워주셔야 돼요. 문제 7번.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번 뇌종양, 2번 당뇨병, 3번 파킨슨병, 4번 사구체 신염,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3번 파킨슨 병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뇌종양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뇌졸중이 되겠죠. 뇌졸중은 뇌출혈, 뇌경색을 우리는 뇌졸중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8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뉜다. 2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1번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입니까? 5등급으로 돼 있죠. 그렇죠. 5등급. 그리고 2번은요. 등급 판정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가 아니라 며칠? 30일 이내에. 그렇죠? 여기는 30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4번은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가 틀렸습니다. 의사소견서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공단은 그래서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어디에 제출합니까? 등급판정위원회 여기다 제출하는 거예요. 조사 결과서랑 1번 의사소견서, 2번 이거를 모아서 여기다 제출해 주세요. 등급판정위원회. 자, 5번 하신 분들 있나요? 5번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1차가 아니라 최종 판정합니다. 최종. 그렇죠? 최종 판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급 판정을요, 2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는 어디서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 1차 판정을 해요. 컴퓨터를 토대로. 컴퓨터 프로그램, 판정 프로그램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차 판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판정 나온 것을 조사 결과서를 어디로 보냅니까? 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2차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 야간보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요?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실업급여, 5번 특례요양비. 정답은 2번 재가급여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장기요양급여는요. 재가급여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0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취사, 2번 몸 단장, 3번 기본 동작 훈련, 4번 외출 시 동행,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번 몸 단장이 되겠죠. 자, 신체 지원 서비스는요, 말 그대로 대상자, 어르신의 신체 접촉이 되는 어떠한 서비스 행위는 기본적으로 신체 지원 서비스가 해당이 돼요. 자, 몸 단장해요. 그래서 뭐 화장도 해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만져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1번, 2번, 4번, 5번은요. 일상생활이 우선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이 결핵은요.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우고 나이가 아무리 어리시더라도 결핵 가지고는 장기요양보험급여를 혜택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죠. 그리고 뇌출혈, 이거는 1번은 뇌출혈을 맞지만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분이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가능한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2번.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1번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이게 정답이 되겠죠. 아까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1차 판정해요. 이게 바로 근거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판정은 어디? 2차 판정은 최종 판정,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라고 했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 요양 보험 급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이것은 어떤 장기 요양 보험 급여입니까? 1번 방문 요양, 2번 방문 목욕, 3번 방문 간호, 4번 주 야간 보호, 5번 노인 요양 시설. 정답은 4번 주 야간 보호.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 야간 보호가 답이 될 수 있는 키워드는요, 이 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주 야간 보호 시설이 되겠고요. 방문 요양은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집을 찾아가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방문 목욕도 마찬가지. 방문 간호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5번 노인 요양 시설, 이것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 아까 우리 문제 풀었죠? 또 나왔습니다. 1번 환경 관리, 2번 이동 도움, 3번 세탁물 관리, 4번 기본 동작 훈련,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2번 이동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동하실 때 옆에서 잡아드리고 신체를 만지죠. 그리고 휠체어로 옮겨드리고, 다 그런 것들이 신체활동 서비스에 해당이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5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 교육 받으시면서 어르신의 잔존 능력,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한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하고 어르신이 할 수 있게 내가 살아있고 자존감을 높여주게 한다. 이런 것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은 보호자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르신, 대상자에게 필요한 걸 해야겠죠. 그리고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2번은요. 우선순위에 따라 하는 건 맞지만 의료행위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요, 선생님들 보고하셔야 돼요. 그쵸? 우리가 판단하시면 안 되고.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대상자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번 장기요양 급여에서 주 야간 보호는 시설 급여에 해당한다.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사업 자체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건강, 그쵸? 보험 공단이죠. 이 건강은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번이고,
자, 그럼 1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3번은요. 장기요양 인정 여부의 등급은요. 방문조사자가 판정하는 게 아니죠. 공단에서 판정하셔야겠죠. 자, 4번은요.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고 재가급여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이 20%? 자, 선생님들 재가급여는요. 20%가 아니라 15%예요. 그쵸? 20%는 시설급여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7번.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보기를 잘 보세요.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두 번째,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이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1번, 욕구 사정 기록지. 2번, 기능 상태 기록지. 3번, 장기 요양 인정서. 4번,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5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 4번,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표준 교재 44페이지를 한번 그 위에 읽어보시면 이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급여의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44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는요. 43페이지에는 장기 요양 인정서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시간이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8번. 요양보호 업무 목적은 1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번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 3번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번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번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9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머리 감기기, 2번 외출 시 동행, 3번 옷 갈아입히기, 4번 식사 준비 및 정리,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2번 외출 시 동행이 되겠습니다. 표준 서비스 분류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이제 맞추셔야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0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과 그리고 관련 내용 B, 이게 옳게 연결이 된 것을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문제 1번. 관련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2번. 옹호자는 차별받은 대상자를 지지한다. 3번. 정보 전달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동기 유발자는 질병의 증상을 확인한다. 5번. 숙련된 수발자는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자, 옳게 연결된 건 몇 번일까요? 2번. 옹호자가 차별받는 대상자의 편에 서고 차별받은 대상자를 지지해주는 게 옹호자의 역할이죠. 그쵸? 자, 관찰자는 대상자의 상태, 그리고 약을 먹었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관찰하는 것들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3번의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겠죠. 이런 역할은 정보 전달자예요. 그리고 4번의 동기유발자는 대상자, 어르신의 능력이 이제 최대한 발휘되도록 격려하고 고취시키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의 숙련된 수발자는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어떤 지식이나 그리고 아주 숙련된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만족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숙련대 수발자는 서비스 제공 계획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로 대상자 어르신의 어떤 불편한 것들을 최대한 없애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번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번 최저 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 의욕 고치,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마련, 4번 업무상 재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이게 우리 요양보호 제도의 목적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2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한다. 2번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 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번 지자체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번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요. 2번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아니죠.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아니라 공단 직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하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3번은요.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이 장기요양 인정서를 대상자와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른 말이 안 되죠. 기관에 우리 가족분들이나 대상자가 직접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 자, 결핵부터가 틀렸어요. 이거는 어때요? 노인성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65세 이상도 아니시네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23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단기보호, 2번 복지용구, 3번 가족요양비,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시설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급여에 하나가 노인요양시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시설급여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활가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단어 때문에 제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설급여 이 두 가지는 외워주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4번.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1번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준다. 2번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살핀다, 관찰한다, 상태를, 컨디션을 본다. 약 드셨는지, 투약하셨는지 관찰한다. 이런 것들이 다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1번 편들어준다, 옹호자죠. 2번은요 정보를 전달한다, 정보 전달자죠. 자, 3번은요 지식과 기술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요? 숙련된 수발자. 자, 앞에서 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들만 따로 푸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5번은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그렇죠. 격려한다. 그건 바로 네, 동기 유발자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61페이지 꼭 읽어보시면 이 요양보호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1번 목욕을 도왔다. 2번 외출 시 동행하였다. 3번 생활 상담을 해 주었다. 4번 최의를 변경해 주었다. 5번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은 3번 생활 상담을 해 주었다. 이게 정답이 되죠. 정서 지원, 말벗이 되어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6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관절염으로 수술한 70세 여자, 3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번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7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번 장기 요양 인정 방문 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 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죠. 자, 이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절차는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8번.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번 보건복지부, 2번 지방자치단체, 3번 근로복지공단,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5번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답이 되겠죠. 장기 요양 급여 이 사업 자체를 어디서 합니까, 선생님들? 그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보건복지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뭐 그 시청, 구청 이런 데를 말하죠.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5번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신고기관이죠. 노인 학대 신고기관.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문제 29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벗, 2번 편지 대필, 3번 구강관리 돕기, 4번 청소 및 주변 정돈,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 정답은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30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번 대상자의 개인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지금 문제 자체가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답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17번 정도 본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이 부분만 문제를 지금 뽑아서 30문제가량 만들어 봤는데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올해 시험 볼 문제들도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은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자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30문제 또 준비를 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제 영상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